지금 현재 대출에 대한 규제책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많은 시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부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했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추후에 완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대출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이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했고, 지금 현재 전세를 구하기도 전세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고, 매매 같은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기사,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이제 12억 원을 돌파를 했고 1년 만에 2억 원이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2억 원, 굉장히 큰 돈의 가격인데 2억 원이 넘게 올랐고, 경기도 아파트값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그리고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전세값이 2억 5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대출에 대한 부분들, 또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의 그런 방편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그 대책을 봐도 이제 DSR 같은 경우에 규제를 더 축소하고 소득 대비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제 추후에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출의 그런 축소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우리보다 선진국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의 기사예요.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그리고 주요국에 비해서 너무 낮다, 대출이 너무 낮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100% 이상 대출을 해주는 그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국의 LTV 상한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무주택 서민 같은 경우에 70%의 대출이 가능했죠. 그래서 내 집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대출의 레버리지를 꼭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이고, 다른 나라는 예전에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금 현재 대출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대출 그런 비율이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실수요자 정책적 보호가 필요하고 LTV의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완화의 목소리가. 저 역시도 지금 현재 금융위에서 발표한 그런 부채에 대한 부분들, 부채가 총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비율적인 부분은 사실이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LTV의 완화를 하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이러한 혜택들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국의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는지 현재의 팩트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세계 주요국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의 규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만드는 이유는 행여라도 관련된 분들이 봤을 때 이런 대출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현재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대출을 통해 가지고 주택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투기 세력들, 그런 분들한테는
과도한 대출의 규제가 일부 필요하겠지만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찍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세계 주요국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한번 보게 된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규제지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규제하면서 풍선 효과에 따라서 비규제 지역까지도 주택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격까지도 지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정말 내 집이 없는 분들은 정말 힘들고 대출 규제에 따라서 내 집을 갖기 어려운 시국이고, 그리고 전세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일부 이렇게 대출이 활용이 된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한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96.5%의 LTV,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0%, 일본 같은 경우에 90%에서 100%,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잃어버린 10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제가 부동산 공부할 때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도 일본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국면을 지나가지고 다시 많이 떨어졌던 주택 가격이 다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던 가격들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시국이에요. 그래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부동산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00%, 스위스 같은 경우에 90%, 중국 같은 경우에 50%에서 70%, 홍콩 같은 경우에 50%에 60%의 대출 비율이 완화되어 있다. 이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출 비율이 지금 현재는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100% 90%의 대출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만큼의 합리적인 대출 비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대출 비율이 왜 필요하느냐?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주택의 비율을 너무나 축소했기 때문에, 대출의 비율을 축소했기 때문에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장기로 해가지고 30년 만기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까지 과도한 대출 규제 축소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내 집 마련의 그런 사다리를 끊고 있는 형상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이렇게 40% 50% 규제 지역의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났을 때는 반드시 완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화를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자금 여력을 갖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과도한 대출이 아닌 이 대출의 활용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도구의 절차들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서울의 주택가격을 앞서서 살펴봤지만 실제로 주택가격이 지금 얼마나 상승했는지 한번 더욱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KB국민은행에서 출처를 한 자료이고요. 연합뉴스의 기사에서 출처를 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평균값 추이인데요. 이제 2018년도 3월부터 2021년도 10월까지 최근의 자료예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연봉을 본다면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얼마나 오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연봉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연봉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소득 자체가 없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을 보게 된다면 2018년도 3월에 7억 정도 했던 주택 가격이 지금 현재 10월달 2021년도 10월에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 12억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옛날에는 10억이라고 하는 돈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10억 만들기 이런 재테크를 많이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졌어요. 그만큼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지금도 큰 돈이고 예전에도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훌쩍 넘는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 원을 넘는 40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형성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너무나 많이 오른 가격을 나는 못 사는데 이 가격이 과연 거래가 되겠느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대출의 규제를 계속하니까 이런 대출 규제로 이런 주택들을 살려고 하면은 대출이 이제 안 되니까는, 그리고 15억에 초과하는 주택들은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런 아파트를 현금 주고 과연 누가 사겠느냐,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른 주택들 여러분 누가 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못 사면 그들이 사가고 있어요. 그들, 외국에 살고 있는 그분들이 사가고 있다고, 이 주택들을. 추후에 이런 주택들이 대출 규제로 강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지 못하는 이런 주택들은 여전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의 주택들, 홍콩이나 이런 싱가포르 이런 핵심지의 주택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 중국인들이 이런 주택들이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현금을 주고 그 외국계 은행들에서 대출을 풀로 받아가지고 이 주택들을 하나 두 개씩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LTV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앞서 본 것처럼 너무나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90% 100%까지 LTV를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과도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자국민들은 실제로 이런 주택들을 사지 못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입지에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로 꽁꽁 대출을 묶어놓고 있으면서 그 주택들을 외국인들이 다 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통곡할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택가격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대출의 규제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완전히 끊는 거라고 보여지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서 대출의 총량을 줄이는 건 맞다고 보여지지만은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일부 섹터적으로 차등 적용을 해가지고 좀 대출을 좀 일부 완화해주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장선의 그런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이 부동산 정책 실패했습니다.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은 많이 걷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을 축소하려고,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출에 대한 축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러한 규제가 뭐 2, 3년 정도 더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시기가 이제 사전청약에 본청약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오르는 주택 가격을 조금 억제하면서 사전청약에 본청약이 진행이 됐을 때는 대출에 대한 규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도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멀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할 때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 현재 계약금이 필요가 없으니까 내 집 마련에 아주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주택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결혼을 하거나 지금 현재 당장 내 아이들하고 살 집이 필요한 분들, 이렇게 많이 오른 전세 가격을 주면서 자꾸 외곽으로 가기보다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의 대출에 대한 규제를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차등 적용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좀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LTV에 대한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너무 규제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그 규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LTV나 DSR 같은 규제를 함으로써 대출의 총량을 줄일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하지만은 이 대출의 총량을 줄이는 동시에 우리의 핵심적인 아파트의 물량들을 외국에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런 외국에 대한 주택 수요에 대한, 매수에 대한 규제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반대급부가 지금 우리 자국민이 못 사는 주택들을 외국인들이 사는 그런 반대급부의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규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야지 추후에 이러한 핵심적인 입지의 물량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대출을 완화하는 시점에서 그런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대출을 너무 규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어려운 시점은 맞고요. 이런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택들을 가져가는 그런 규제책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대출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택 가격이 좀 저렴했을 때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너무나 많이 올랐죠. 이거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현실의 주택들을 우리가 사지 않으면 그 누군가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필요한 주택,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이 없다면 그런 가용할 수 있는 자금,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갖지 못하는 주택들은 다른 누군가가 가져갑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이 가져가고요. 앞집에 있는 사람이 가져가고, 그리고 저기 멀리 사는 갑돌이 갑순이가 다 그런 주택들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하나의 주택을 사기 위해서 어쨌거나 지금 어려운 시국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고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플랜을 세워가지고 많이 오른 주택을 쳐다보면서 이 주택을 내가 사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못 사지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누군가가 계속 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살아야 될 전셋집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셋집에 투여하는 그 비용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전초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격대와 본다면 뭐 3억에서 4억대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예약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고, 특별공급의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의 규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택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지만은, 그래도 이 완화되는 시점, 그리고 내 집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의 주택들을 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을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을 떠나게 되면은 이제 영영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많이 오른 주택가격,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완화가 되는 시점,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조정되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부단히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어려운 측면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소비 지출을 줄이면서 종잣돈을 혹독하게 모아야 되고, 내가 필요한 자금의 가용 자산을 늘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희망 잃지 마시고, 지금 뭐 안 좋은 뉴스 기사들을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기회가 오니까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